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 이걸로 넘겨. 쭉. 반환채무 이행보장은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이제 매년 나오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관계없이 일하실 때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업하신 분들도 이제 질문 좀 들어온 게 여기에요. 다른 것보다는.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 두 군데 정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씩 봐봐요.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매매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 대상 물건이 뭔데요? 뭐 빌라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게 중개사물이죠. 임야나 이게 중개사물이죠. 그 중개대상 물건을 샀다 팔고 업이 뭐예요? 업. 반복적으로 한다는 반복적으로. 직업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했을 때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갖고 팔아먹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팔아먹고 보통 사람 일반인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샀다 팔고 하면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고 대신 이제 그게 이제 세금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지. 세금 문제는 별개, 세금 낸다 치고. 근데 여기는 세금을 내도 걸려요. 그 말이에요. 누가 걸리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짓을 하면 걸리고, 밑에 있는 소공이 요렇게 해도 걸리고, 세금 많이 낼게요. 소용없어. 처벌이야. 형사처벌이야. 형사처벌.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이거 해도 걸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 왜 이걸 못하게 막아놨을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 물건을 많이 알 텐데 그 괜찮은 물건 나올 때마다 자기가 샀다 팔고 하면 요 부동산 전체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정보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어요. 야, 그래도 이것까지 못하게 하는 건 좀 그래.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고, 아, 그래도 질서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무조건 옳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현행법상으로는 잡아다 처벌해.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래서 요 의미 자체만 아시면 됩니다. 밑에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 사장님이야. 근데 저기 어디 지역이 뜨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중개업소를 통해 가지고 그 땅을 사들였다고 쳐봐. 여기가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거야. 소문을 듣고 갔지. 그래가지고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다른 부동산을 끼워가지고 샀어. 그쵸? 그러면 그게 처벌될까 안 될까? 여러분 부동산 사장인데. 그것만 갖고는 아직 처벌될 일이 아니야. 왜 그래요? 이게 직업으로 해야 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샀다는 거지. 그리고 땅값이 오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싹 팔았어. 이 죄가 될까 안 될까? 아직까지는 좀 떳떳해. 한 번밖에 안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잡아 걸라고 해도 좀 이상하긴 한데 부동산 사장이 또 거리도 떨어졌지. 다른 부동산 통했지. 그러니까 눈치는 좀 이상한 눈치인데 하여간 아직까지 잡아다가 체포는 못해. 근데 다음번에 보니까 한 2년 있다가 또 어떤 지역에 또 땅을 샀다가 팔아먹은 게 2년 뒤에 또 나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검사가 잡아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거 지금 2번이나 이렇게 샀다 팔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사 생각에는 이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 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막 물어보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100%라고는 말 못해.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애매해. 그럼 나중에 여러분 돈이 있었으면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애매해. 그죠? 하고 싶은데 또 걸릴까봐, 이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현업 가시면 여러분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돼. 그때 가서 지금 시험 볼 때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 중에 저 아는 분들도 보면 돈을 벌어갖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거 딱 사두는 경우가 있어. 노후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월세 받으려고 상가 점포를 샀어. 부동산 해가지고 중개보수 받은 거 갖고 상가를 갖다가 10억대짜리를 샀다고. 그래서 월세가 한 300 정도 나와, 이렇게. 그래서 매달 임대 수입이 들어와. 예? 요거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리지, 그건. 왜? 요 임대 사업은 하지 마,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매업을 하면 안 돼. 근데 뭐요? 임대 사업은 많이 해야지. 예? 임대 사업은 많이 하시는 거 해도 괜찮아요? 시비 안 걸어요? 임대 사업은?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이거 하셔야 돼. 자, 또 넘어갑니다. 두 번째 거. 최근에 어떤 분, 이건 아닌데, 최근에 어떤 분, 평택에서 이제, 외국인 상대해서 렌트 이거 하는 거 중개하시는 분이야. 예. 근데, 전화 와가지고, 아는 분을 통해서 전화 온 거야. 전화 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 얼마 정도 했게, 몇 분? 1시간이 넘게 했단 말도 하고. 처음부터 이실직고를 잘 안 해. 선생님, 사실은 근데요. 하면서 또 그 하나 집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거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 제가 시간 보면서 했거든. 근데 또 아는 분이라 또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분이 그만두실 때까지 전화를 받았다니까. 밤 10시부터 한 11시 넘게까지. 근데 이건 아니야. 여기 중에 나와. 여기 보시면, 사무실을 갖다가 등록 안 했어, 지금. 그리고 중개업을 해.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 시골 나가면 이장님들이 또 많이 하셔. 마을 이장님들이 등록 자격증이 뭔지도 몰라. 근데 저 땅 저거 나온 땅인데 저거 그러면 계약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이장님한테 이제 좀 드려야 돼. 그거 다 복비야. 그거 한 건 하고 말어? 아니야. 이장 요거 직위를 갖고서 이제 한 건 하고 또 한 건 하고 해. 소개시키고 이거 막걸리라도 드세요 하는 500만 원 이래. 큰 건. 그건 뭐요? 직업 이장밖에 없는 거야? 소개업도 직업이야, 그러면. 근데 자격증 있어? 이 끌고 와서 고문해야 돼. 이실직고 하라고. 자기는 근데 그런 의식이 없을 거야? 내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소개한 건데, 1년에 한 5건밖에 안 해. 법 걸리는 거야, 그거. 그래서, 싫어하는 가평에 있는 이장님 조심하세요. 왜 처남에 우리 처남의 장인어른이 그걸 무자격으로 하시잖아. 그랬더니 우리 처남이 있잖아요. 처남이 같이 붙어서요, 또 이렇게. 근데 이장님 하시고 우리 처남하고 처남댁은 또 뭐 하냐면 거기 또 식당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인 거지 뭐. 그래서 오래 사셨대, 여기 가평 쪽에서. 이런 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거 빌려서 하는 사람 많잖아. 에? 자격증 따고 이렇게 했다는, 그러면 누가 중간에 연락을 해갖고, 자격증 좀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전화 오는 경우가 꽤 많아. 지금도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못 따갖고,
남의 거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얼마나 그런 소개를 많이 해줬겠어요. 응? 많이 있다고. 남의 거 걸고 하는 사람들. 여기 들어가요. 자, 이렇게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물건을 소개받거나, 사람을 소개받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거나, 요거 명함 파줘. 명함. 요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명함을 파준다고. 그래서 물건을 물어오면 사람을 갖다가 조달해 오면 건수에 따라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중개 브로커죠. 그러니까 요 사람을 꼭 이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가든 그 지역에 가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있어. 근데 이분이 뭐 하시냐면 직업이 없어. 근데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자격증이 없지만 부동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은퇴를 했어. 나이도 있고. 그러면 그 자기 습관을 못 버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사무실 차려. 이번에 완전히 신참이지. 새로 다 인테리어 가지고 딱 차려서 신참으로 딱 있는데 이 갑이라는 분이 오셔. 연세 있으신 분이 딱 오시더니 어떻게 이제 그동안 자기 경험을 쭉 얘기하죠. 부동산 사무실 참 잘 꾸며놨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갖고 이제 침부를 좀 트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익어가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자기 옛날에 그 과거 화려했던 과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내가 뭐 특히 요때 연예인들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내가 누구도 부동산 사주고 그래서 거기 부자 됐잖아 막 이런 거 막. 사실 그 계약에서 옆에 이렇게 있었을 수는 있어.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과장의 달인들이잖아 사실은. 이제 그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계약을 팔려고 하는 뭐 물건이 있거나 살려는 사람들 손님이 있으면 제가 사장님 인상도 좋고 믿음도 스럽고 그래서 딴 부동산에 갈 수도 있지만 안 가고 이 사장님 여기 내가 그 손님도 여기 데리고 올게. 그러면 잘 생각은 해주셔. 이렇게 뭐예요? 브로커야 브로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신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람 소개하겠다고 하고 대신 조금 중개보수 중에 일부 떼달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스야 노야? 오 예스지. 예스.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하면서 예스. 그러면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잡아갈게요 라고 법에서 써놨어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게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우리 사회가 어쨌든 하여간 뭐 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지 나아졌어. 옛날에는 엄청 많았던 거죠. 브로커가. 에? 이게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옛날 제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가 이제 지금부터 20년이 넘었어요. 종로바다에 가보잖아요. 그때 종로에서 강의를 했었어. 가면 이제 오전 수업하고 저녁 수업을 하니까 오후가 비잖아. 그럼 오후 때 이제 뭐 인사동 거기도 구경 갔다가 이게 참 지금 좋은 직업은 아닌데 어쩔 때는 또 좋을 때도 있어. 오후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오후에 뭐 인사동 가다가 또 구경도 갔다가 옷 구경도 갔다가 뭐 하여간 오후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오후에 수업을 딱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진짜 끝내주는데 그게 안 되잖아 이게. 근데 거기 다방에 가서 이렇게 이제 다방 뭔지 알죠? 다방 또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거기 가면 다방이 있어. 다방에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책 좀 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있잖아요. 저쪽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 서류봉투 같은 거 있잖아요. 누런색 서류봉투 그걸 딱 끼고 앉아갖고 앞에 있는 손님한테 막 설명해.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게 뭐예요? 땅 사라는 거야. 다른 부동산도 아니야. 거의 땅이야, 땅.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거 보시라고 막 지도 꺼내서 보여주고 막, 이렇게.
그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자격증 없어. 근데 자기가 손님을 끌고 계약이 될 것 같으면 부동산 사무실로 가가지고 계약이 되면 자기가 뒷돈을 챙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직원처럼 일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방에서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그런 테이블이 한두 개는 있어,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시대가 지났지.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막 바뀌는 거야. 이게 바뀌어. 참. 이거 이제 아실 거고. 근데 애통하게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시험에 잘 나오지, 이제. 여기 제목만 보시면 돼요, 거의. 사례, 증여. 사례금 생각하시면 돼요.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죠.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아니, 무슨 명목이 됐든지 간에 이런 뜻이에요. 32조에 따른 보수. 요거 이제 옛날로 치면 복비에 복비. 네. 제가 딴 데 가서 어디 가서 막 복비라고 막 얘기했더니 거기 수강생분, 저 끝에 앉아있던 남자 수강생분이 실시간에 찾아왔어. 아니, 선생님, 복비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냐고. 에? 보수라고 하셔야지. 복비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하면 중개업소 하는 사람들 비하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복비라고 그러면. 또 썼네? 보수라고 그래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이, 복을 앵겨다 주고 받는 돈, 이런 뜻이에요. 복을 가져다 주고 받는 돈, 이런 뜻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닌데, 옛날 복덕방 이것도 사실은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복을 가져다 두는 그런 거잖아, 이게 사실은. 그런 의미인데, 이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 원래 뜻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하긴 해. 그죠? 그래서, 복덕방 그러면 마치 그냥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제가 사과드리고, 그냥 계속 썼죠, 그냥. 복비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강의 결제했던 거 취소하고 가셨더라고. 그분이 자기 사모님이 중개업소를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자격증이 한 개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신 분이야. 근데 저 때문에 취소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된 바는 없고요. 다음에 보니까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왜 가셨을까 생각으로 혹시 저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저도 반성을 많이 하지만 끈기가 있어요. 끈기가. 공부를 시작했으면 지난주에 지금 그만둘까 말까 한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 있어 지금? 딴 데도 보니까 그만둘까 말까. 이 고민하는 게 한 달쯤 됐을 때 고민을 1차적으로 해요. 딱 배워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 길이 아니야, 이거. 이게 한 달이야, 한 달. 여기서 포기를 많이 하셔. 그러면 이제 할 게 없어요, 세상에. 근데 쭉 지나보면 별거 아니요. 처음에 못 알아먹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듣고 그러면 이제 알아먹는 게 훨씬 많아져요. 그러면 할만하거든. 처음에 딱 해보고 어이구, 이거 진짜 괜찮아. 쉬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참고 가는 거지. 그러면 요 시험 자체가 난이도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어떤 시험보다 그래도 해볼 만한 시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합격생이 2만 명 전후 매년 나오잖아. 1000명도 아니고 2만 명. 그래서 해볼 수 있는 시험인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 남자분도 글쎄 제가 볼 때는 또 어디서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복비나 실비, 실비는 활동비죠. 요것을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법에서 한도를 정해놨어요. 법정 한도라 그래요. 얘네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정 한도가 있다고. 그 한도를 초과해서 많이 받으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걸린다 이게.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많이 받는다는 건데 복비를요. 근데 받는 게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금 뭐라고 돼 있어요? 품. 그래서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골프채도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 받은 것 중에서 이제 사례로 받은 것 중에
금송아지 있죠. 저도 못 받아봤어요, 이거. 근데 금송아지 큰 걸 받으시고 그런 분도 계셔. 너무 고마워가지고 받았대.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막 자랑하시고 그래. 금송아지 받은 적 있다고 막.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예.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많이 받으면 걸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험 출제 거래야. 보시면 첫 번째 보면 뭐냐면 분양대행이라는 게 있어. 참 이것도 할 얘기 많아. 저번에 말씀드렸나? 안 드렸나? 빌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내용이 버거워요. 근데 힘들어. 그 이해하는 게. 빌라인데, 우리가 만약에 신축 상가나 빌라를 갖다 분양대행을 해준다, 그러면, 분양대행은 중개예요, 아니에요? 분양대행이 뭔지 알죠? 지금 재판 걸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빌라에 대해서 주인 대신 분양받을 사람을 구해갖고 주인 도장을 대신 찍어주는 거야. 그리고 대행료를 받는 거야. 한 채당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게 분양대행이에요. 그때 확실한 분양대행은 뭐냐면 주인 대신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하고 계약도 하고 주인은 뭐해? 한 채당 1,000만 원 주기로 하고서 뒤로 물러서는 거야. 그럼 대신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광고부터 계약까지. 그 뒤까지. 그게 분양대행이에요. 이러한 분양대행은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가.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중개가. 아니다. 뭐가 중개인데요, 그러면? 빌라 주인하고 빌라 살려는 사람하고 사이에서 둘이 계약을 하게끔 소개만 시키는 게 중개야. 소개시켜서 계약한다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대신 써주는 거. 거기까지가 중개라고. 그러니까 중개가 범위가 더 좁은 거지. 분양대행은 어떻게 해요? 넓어. 광고도 하지, 상담도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까지 쓰고, 분양계약서? 범위가 넓지. 그러니까 버는 돈도 많아야 되는 게 맞아. 그럼 분양대행과 중개가 딱 구별되느냐?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재판 걸린 것도 지금 전화 주신 분은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 걸려갖고 그분은 구리 쪽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그래도 한 30분 했지. 근데 판사가 물어보더래 재판에서. 판사가 중개하고 분양대행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응? 판사 질문이 그거래. 저도 확실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저 대충은 얘기할 수,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충은 얘기할 수 있지만 확실히 얘기가 쉽지 않아. 그럼 판사는 알고 물어봐요? 모르고 물어봐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판사도 아리까리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 받은 사람, 그분이 얘기하가 그런 거야. 자기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판사가 좀 그 기록을 좀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응? 근데 그분이 비판하는 게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때서 이게 펼쳐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건 중개가 아니고 분양대행입니다. 중개보수 많이 받았다고 해서 걸린 거거든 이게. 근데 분양대행이에요, 분양대행. 나 블로그 광고도 했고 막 자기는 자기 일이니까 막 모든 걸 준비하잖아. 자기 일이니까. 근데 판사는 자기 일이 아니지. 그 사건은 전체 사건 중에 그냥 조그만 사건이요. 그러니까 기록도 안 읽어보고 와가지고 읽어볼 시간이 어디 있어. 가져가고 여행 가야지. 친구하고 술 마셔야지. 제가 만약에 판사가 됐어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나 진짜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그러면 나 어떻게 나 자살해야 돼? 안 돼. 그렇게 해갖고 그런 애민정신으로 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 한두 명 있을 수는 있겠지. 거기서도 판사 중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갈라져 버리잖아. 그 누가 평가해? 변호사들이 평가하잖아. 변호사를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이 평가를 내잖아요. 그 변호사들 평가는
전문가로서 평가잖아. 내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이 사람은 기록도 잘 읽어보고 들어오고 성심성의껏 이렇게 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A 뿔 이렇게 해주고 이 사람 맨날 술만 처먹고 기록도 안 보고 온 것 같습니다. D 마이너스 이렇게 주겠죠.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평가를 받아갖고 근무 성적에 매기는 거라고요. 대단히 잘하고 있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또 딴 데로 갔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부동산 사무실도 마찬가지요. 밑에 있는 직원이 일 잘해. 아 그래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하면 계속 잘해? 아니야.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사람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딴소리 하냐고 그러면 안 돼. 모든 분야에 똑같은 거라고. 자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을 줬을 때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래야 제 길로 빨리 쫙 가는 거라고. 그걸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판사가 내용도 모르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기도 잘 모르겠거든. 이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막 판례 다 뒤져본 거야, 이 일 때문에. 그래서 판사보다 더 많이 알아. 몇 도 판결에 따르면 분양대는 요런 거라고 되어 있다고 막 하면서 저도 잘 몰랐던 판례야. 뭐 그런 거 막 얘기해 주더라고. 자기 일이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매하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냐면 분양대행 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는 중개가 아니라고 보고 이때는 많이 받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한 채는 얼마씩 받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빌라 8채더라고. 근데 그 중에 자기가 한 건 한 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런데 지금 기분적으로는 문자 문자 이거 분양시켜주면 얼마 주겠다고 있는 문자를 그 주인이 한 거야. 빌라 주인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그죠? 그 빌라 주인이 한테 달라고 그래서 됐으니까. 근데 그 했다가 깨진 거야 뒤에. 거기 사정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달라고 했더니 뭐요? 이건 줄 수가 없다고. 그리고 고소한 게 뭐냐면 당신 요 분양 대행을 한 게 아니고 중개를 해놓고 중개 보수를 많이 받기로 했다고. 그래서 고소를 한 거야. 근데 일단 다행인 것은 못 받았어. 여기 보면 받는 행위라고 돼 있죠. 받아야 걸리는 거야. 약속만 해갖고는 안 걸려. 그러니까 일단 다행인 것은 뭐 1,000만 원이 얼마든 받았으면 초과 보수로 금쟁이로 막 걸릴 수 있잖아. 근데 주지 않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로 걸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일단 그렇게 돼.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분양대행이 아니고 중개로 주장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걸로 걸라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걸로 걸려고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빠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개인데 당신 중개한 거잖아. 근데 나한테 확인 설명서 써주고 막 그랬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제. 확인 설명서는 써준 적이 없지. 확인 설명서 안 써줬으니까 영업정지야. 구청에 또 민원 넣고 막 이렇게 된 거라. 그죠? 그 사람이 변심을 한 거야 변심을.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 전에 분양시킬 때는 그렇게 좀 잘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돈 받을 때가 되고 그러니까 달라고 그랬더니 뒤집어져 가지고 중개해줬잖아 너 법 위반이야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중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간에서 대행을 했던 사람이 있어. 중간에서 이제 대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 법무사예요 법무사. 그 법무사를 통해 갖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법무사도 공부 많이 했겠지 이제. 간단치 않습니다 세상.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죽느냐 죽이느냐의 싸움. 그렇지만 재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재밌는 거예요, 그치? 그런 거 한번 재판해보고 막 긴장되고 막 그렇죠. 근데 얼마나 사람이 성장하겠어요? 성장 안 해요? 성장해요. 달라, 사람 질이 틀려져. 그래서 우리 애기한테도
자꾸 어쨌든 많은 경험을 해봐라. 경험은 너한테 다 나중에 재산이다. 이렇게. 사람이 틀려져.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큰 놈이 설거지를 하더라고. 이제 재수한다고 그런 놈 있잖아. 큰 놈. 공부 못해갖고 그 재수하는 놈. 근데 진짜 오늘 갔는데 이렇게 설거지해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설거지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딱 보니까 옆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러는 거야. 저는 그냥 무조건 엎어놓거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 야, 너가 설거지했니?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냥 박수 쳤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보다 훨씬 그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그거 시켜서 했으면 좀 그럴 텐데 제가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지가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을 거야. 지가 엄마는 얘 어떻게 하면 날아갈까 막 이런잖아. 이거만큼 훌륭한 게 어디 있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어른 돼간다 너 진짜. 다음에 이제 뭐 또 할까 모르겠어. 좀 다음에도 뭐 좀 2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런 게. 아 이놈이 커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분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좀. 아니. 요거 진짜 이제 문제가 돼. 그죠? 이거 다 문제가 돼 여기가. 전화 많이 오는 게 이거야 여기. 자 영어권 알선. 이것도 상가예요, 상가. 상가 가게를 권리금 받고 넘기는 거 있죠. 손님이 많아서, 장사가 잘 돼서, 자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설비 투자된 게 있어서. 장사 잘 안 되고, 고객도 많이 없지만. 그때 권리금을 받아 먹고 가게를 넘기죠. 그 가게라는 게 사실은 영업권을 주는 거예요. 영업권을 넘기는 거라고. 그러면 영업권은 사고 팔 수 있나요? 점포 영업권?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해물탕집이 잘 됐어. 해물탕집을 제가 권리금 1억에 인수를 받아. 그러면 영업권을 제가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권리금 주고. 영업권을 사는 거라고. 그럼 중간에서 해물탕집 하던 사람한테 영업권 팔아라고 그러고, 중간에서 영업권 사라고 그러고,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겠지. 요 소개를 누가 많이 해? 부동산 사장들이 많이 하잖아. 여기 지금 여기 상가 점포들 여기 부동산 여기 사장님들은 상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요거. 요 상권이니까. 그거 해주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소개비만 받는 게 아니고 영업권 사고 파는 거에 대한 별도의 보수를 받을 거 아니야. 그게 이거야. 알선해주고 받는 돈. 그러면 영업권은 중개 대상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맞았어. 이게 중요한 거야. 영업권은 추상적인 거야. 단골이 많이 돼 있네. 자리가 좋네. 자리가 끝내주네. 이런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사고 파는 거라고. 아니면 탁자라든지 냉장고 이런 거니까. 부동산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소개해 주는 것은 중개다 아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해주고 돈을 받아도 중개보수 복비가 아니다.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한도가 있다 없다? 없다. 법정 한도가 없으니까 많이 챙겨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좋은 거지. 예. 좋은 거라고. 부동산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 이런 거지. 근데 문제는 영업권 알선과 관련해서 권리금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 이 권리금 계약서는 지금 공식적인 용어고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는 같은 말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라고 많이 해요. 예?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요 권리가 뭐게요? 영업권 맞았어요. 영업권을 넘기고 넘겨받는 계약이에요. 영업권 사고 파는 계약이라고. 이걸 줄여서 권리 양수도 계약서라고 하기도 해요. 양수도 계약서. 근데 이건 실무적 용어야. 근데 공식적 법에 나온 용어는 뭐라고요? 권리금 계약서야.
그럼 상가 중개하신 분들은 요 권리금 계약서 요것을 갖다가 써주면서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돈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권리금 계약서를 부동산 사장님이 써주면 법 위반이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러면 권리금 계약서를 누가 써줄 수 있다? 행정사가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사가 써줘야 되고 행정사 아닌 사람이 써주면 법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요런 권리금 계약서 같은 거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 젊은 층,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들지만 젊은 층은 행정사 핵심을 따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영업권 알선 행위를 할 수 있고 하고 계약서 쓰는 것만 행정사한테 일을 줘가지고 10만 원 떼어주고 여기서 받는 돈이 훨씬 커요.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갖다 3천 받게 해줬다 그러면 얼마예요? 보통 10%니까 300이에요. 300. 5천만 원 권리금 받아줬다 그러면 어떻게? 500 이렇게. 보통 10%인데 이제 조금 디스카운트가 되면 그래도 한 5%선은 돼요. 그럼 5% 받는다고 3천이고 5% 받는다면 150이요? 150인데 옛날에는 다 먹었지만 이제 어떻게? 기분 나쁘게도 행정사한테 10만 원 떼주고 일단 침 발라갖고 에이 뭐 이렇게 하고 140만 원만 챙기면 되지. 아니야? 그렇게 된다는 거 구조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그냥 권리금 계약서까지 다 써주고 이렇게 도장 꽉 찍었다. 도장 찍지도 않겠지. 자기들끼리 한 것처럼 쓰겠지.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도 위법사항이 된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개대상 물건에 토지, 건물, 임모, 광업재단 뭐 이런 거 영업권 집어넣자고 난리야 지금. 왜 이게 우리 부동산 사장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들어가는데 왜 행정사가 가로채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영업권을 중개대상물로 집어넣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 있어. 중개대상물에 집어넣는 게 맞아요? 틀려요? 법을 고치면 돼.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면 집어넣는 게 맞냐고. 글쎄요. 어떨까? 몰라요?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거야. 집어넣으면 법정보수밖에 못 받아. 법정보수 얼마야? 0.1%도 안 돼. 각오하시라고. 집어넣는 순간에 1%도 안 된다고. 저 같으면 안 집어넣을 것 같아. 안 집어넣고 행정사한테 좀 10만 원 떼주더라도 나머지 140만 원을 챙기는 게 낫지. 1%면 얼마예요, 여러분? 계산하기도 귀찮아. 그 짓을 왜 해, 그러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해. 저도 그래, 저도. 누구 남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야. 왜?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어. 그럼 나중에라도 그걸 알면 어떻게 정신 차려. 이걸 중개상물에 집어넣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요, 이게. 제가 행정사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 내가 부동산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는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집어넣어서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이것만 갖고도 3시간 강의할 수 있어. 이것만 갖고도. 여기 보면 딴 명목으로 받은 것도 합산한다고 돼 있죠.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거 이 분야가 크기가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이 분야가 크기가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가늠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우주예요, 우주. 우주. 너무 넓어요. 그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조그만 분야예요. 이거 이 전체가 다. 이 보면
중개보수 볼게요. 요거 A가 요걸 갖다 B한테 이제 매매를 했다고 해봐요. 중개보수가 법정 중개보수가 법이 정한 중개보수가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C야. 부동산 사장님이야. 소개비를 받겠죠. 소개비로 많이 받으면 100만 원이야. 근데 누가 됐든 간에 소개해주고 100만 원 법정 보수를 넘어서 많이 받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걸 맨날 꿈꾸잖아. 생각하잖아. 우리가 솔직히. 응? 어떻게 많이 받지? 이렇게. 많이 받으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법에서 받을 수 있는 건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B한테. 이거 계약이 되면 500만 원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할까? 한도는 100만 원이니까. 사무실 통장으로는 100만 원을 집어넣고 400원 현금 받겠다고 하고 현금 들고 오라고. 그럴 수 있겠지. 그 현금 받아놓고는 나중에 여기서 줬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 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입증을 못 하잖아. 그래서 통장으로 이걸 다 받는다 그러면 자살행위요. 이렇게 하잖아. 이걸 또 의심을 할 수 있잖아, 여기서. 그래서 몰래카메라 찍는지 잘 봐야 돼.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어떤 사건은 그런 일도 나올 수 있어. 제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안경 있잖아요. 안경에서 찍는 것도 있어. 엄청나요, 여러분. 이제. 그럼 주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딱 찍어놨지. 나중에 이거 증거로 딱 내면서, 너 죽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야 돼. 무섭죠? 이게 무조건 100% 안전한 거 아니야. 지금 기술의 발전으로. 이거보다 이런 경우도, 이제 문제는 이것도 있지만, 400만 원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아. 400을 여기 의심할까봐 다른 통장으로 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달라고 하느냐? 하여간 딴 핑계 대갖고. 요리 입금시켜. 얘가 얘보다 더 불안전하지. 응?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400을 더 챙기는 걸 얘기를 한다고. 이건 단순히 중개보수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례비로 제가 이거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주는 사람이 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수가 있어. 사장님,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지만 사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안 되겠어요. 제가 500원 드려야 되겠어요.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막 너무 감동해서 막 순간적으로 너무 감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감동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표변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오버를 하면 절대 안 돼. 제가 지금 또 오버했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 박수를 너무 많이 쳤어. 근데 제 마음에요. 그 아들에 대한 제 마음이야, 진짜. 근데 오버를 하는 사람이 있어. 가만히 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기분이 싸해져요. 이 사람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돼야 돼. 사장님 너무 감사해서 전 이거 드리고 말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드릴 수밖에 없다고. 꼭 받으시라고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줘서 받아서 지금 그래도 걸려. 지금 부동산 사장이 주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준 거야. 그래도 걸려.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넘어서 받으면 다 걸려, 다 거들. 옛날에 가끔 이제 신문에 사건 한 개가 났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난 사건은 셀수시 많다는 뜻이에요. 한 건만 딱 놔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고비죠. 광고비. 예. 손님분한테, 의뢰인분한테 광고해야 되겠다고 광고비를 따로 받아. 광고비를 좀 부담하셔야 된다고. 계약이 되려면. 예. 땅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도 이제 땅 같은 거 광고 낼 때 그래도 막 신문에다 땅 해가서 광고 내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부동산 중에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한대.
왜냐하면 돈 많은 할아버지들 중에 아직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돈이 많아갖고, 근데 맨날 자기 습관을 못 버리죠. 그래서 신문 오면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왜? 자기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포기 못 한다는 거야, 그걸. 그래서 광고를 낸다는 게 지금 또 신문에다가. 근데 그 광고 내려면 광고비 들어가죠. 그래서 광고비로 받아. 그럼 법정 중개보수는 100만 원인데 광고비로 400을 더 받았어. 현금 받든 통장으로 챙기든 간에 받았어. 그러면 초과 보수예요, 아니에요? 원래 안 해야 되잖아. 이거 광고비 썼으면 문제 없다고. 그쵸? 근데 광고비를 안 썼죠, 예를 들어. 그럼 걸리는 거야. 진짜 광고비를 썼으면 안 걸리는 거지. 그럼 하도 그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니까 실무적으로 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광고비를 이렇게 싸주는 이쪽에서 이 광고비를 줄 때 혹시 이 사람이 많이 챙기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법정 중개보수는 100만 원이고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100만 원 나중에 주시는 건데 광고비로 400을 붙이세요. 근데 광고회사로 붙이게 해요. 여기다가 광고 넣겠다고 하면서. 그럼 여기 400이 오지요. 그럼 요리 들어간 게 아니잖아. 요리 들어가지. 그럼 여기 중에서 200을 요리 때 줘요. 뒤로 이렇게 돌려서 받는 거라고 이제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모르죠. 챙긴지.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돼가지고 수사 들어가고 그러면 다 들통나겠죠. 너 400 다 챙겼어, 너? 이렇게 되면 조사만 들어가면 다 들통나요. 근데 조사 안 해서 그렇지. 왜? 조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여기까지 어떻게 조사를 해?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많이 받으면 뭐예요? 걸려. 이렇게 하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현실적으로 받아야 걸리는 거야. 받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받아야 걸린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받아야 걸린다. 이게 틀린 것 같은데? 받은 경우? 받는 경우? 어떤 게 맞아요? 초과해서? 받은 거는 약간 과거형 형태가 되고, 이게 맞는 것 같네. 받는 거면 현재 진행형 형태, 받는. 네. 요,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 걸리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중개해주고, 중개보수는 100만 원밖에 못 챙기는데, 지금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돈은 400더해서 500을 요구했어. 500은 주셔야죠. 이렇게 500을 요구했어. 그러면, 아직 입금은 안 됐어, 지금. 100만 원도 입금 안 됐어. 이런 상태에서는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금지행위가 아니다. 왜요?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400만 원, 500만 원을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했다는 이것만 갖고는 금지행위로 걸리지 않고 이런 뜻이죠. 현실적으로 받았을 때 걸린다 이 말이지. 오케이. 예. 그런 뜻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중개대상 물건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래할 때 중요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할 때 중요사항이 뭐야? 어떤 게 중요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대출 빚이 있냐 없냐? 얼마 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다음에 또 중요사항에 들어간 것 중에 금액이 중요하지. 예? 매매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매매가. 이건 정찰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이런 것들. 임대 시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이거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뭐 세금 같은 것도 중요사항이 될 수 있어요. 세금 무시 못하죠.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만든 거. 그러니까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말 치지 마시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거짓말 치는 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손님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부동산 사장님의 원래 역할이 뭐예요? 그 매물에 대한, 그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 결정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고. 그게 요거지. 그래서 거짓말 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면 이게 거짓말 쳤냐 안 쳤냐 이것 때문에 이제 다툼은 있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 더 해봐요. 5번. 네. 5번이 뭐냐면, 관계법령에서, 법에서 이런 뜻이에요. 양도 알선이 금지된, 양도나 알선이 금지됐대, 막혀있대.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에, 이 증서가 핵심이요. 증서가 가장 핵심이에요, 증서. 근데 이 증서는 어떤 증서죠? 부동산의 분양에 또는 임대와 관련된 증서예요.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증서. 이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된 증서 어떤 게 있을까? 청약 통장이 있죠. 분양 받을 때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뭐 1순위에서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증서의 대표적인 게 청약 통장이야. 그 다음에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중에서 또 대표적인 증서가 뭐가 있냐면 철거민 딱지. 그러니까 철거민 딱지가 막 거래가 많이 됐던 게 옛날에 그 문정동, 그 다음에 옛날에 상암동 그 개발하면서 딱지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철거민 딱지는 뭐예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 대상이니까 철거 반원이 가서 싹 그냥 밀고 철거해도 법적으로 할 말이 없으나 그 사람들 갈 곳이 없다고 하니 뭐 나라에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요? 약간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줘가지고 전 그러시다면 철거하는 데 협조만 해주신다면 딱지를 하나씩 드릴게요. 협조하시면 그 딱지는 뭐예요? 그 딱지 갖고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될 때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게요. 그런 크게 철거민 딱지지. 그래서 철거민 딱지도 웃돈 붙여서 거래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 그거예요. 그거. 대표적인 거 두 가지지. 그럼 얘네들은 분양과 관련된 임대와 관련된 증서지. 얘네들이. 근데 이건 법에 따라서 이게 주택법. 여러분 주택법 배우시죠? 주택법에서 이런 건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통장 갖고 있는 사람 명의자 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뭐야? 양도 알선이 뭐에 돼 있어요? 금지. 그러니까 금지된 증서예요. 요 두 가지예요. 그럼 이런 증서는 중개해주면 될까 안 될까? 중개. 안 되지. 사고 팔게끔 매매하게끔 중개하면 이것도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샀다 팔았다 이렇게 직업적으로 사고 팔면 되겠냐 이 말이지. 이것도 안 되는 거지. 하지 말란 짓은 그러니까 두 개죠. 소개시키지 말라는 거리고 저는 딱지 같은 거. 또 하나는 샀다 팔고. 근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부동산 선수가 계셔.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셔요. 그런데 아주 그냥 과감해. 그래서 어디서 무슨 정보 들었어? 그러면 그냥 바로 쏴. 남들은 망설일 때 하나도 망설이지 않아. 바로 그냥 쏴. 돈을 많이 버셨어요. 부동산으로. 과감해. 예. 그래서 초창기에 돈을 어디서 좀 모았냐면 딱지 거래. 딱지 있죠, 이거? 부동산 사무실을 하고 이렇게 연계돼가고 사무실 그 사장이 딱지 나온 거 있으면 약간의 웃돈을 주고 사게 만들어.
그래서 더 웃돈을 붙여서 팔아먹어. 그래서 돈을 살살 이렇게 불려나가. 그 불법이지, 불법. 그래도 다 했어.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그분이 둘이 엄청 친해. 그 다음에 또 뭐 투자할 일이 있다 하시면 부동산 사장을 통해서 또 투자를 해. 뭐 재건축 단지라든지. 또 어떤 지역에 재개발 지역이 있어 또. 그 재개발 지역에 뭐 조합장하고 또 친해. 과거에 알던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 물건 또 잡아놨어. 또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사람들은 따라 있는 것 같더라고. 또 재개발 될 가능성이 있나?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게 노량진 쪽인데 길이 차가 잘 못 들어가. 그래서 이건 일대가 다 되면 정비구역도 아니야, 거기가. 다 되면 이건 혹시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되면 요거 공사하기도 힘들고 차도 들어오기 힘든데. 근데 여기 그 2층짜리인가? 약간 그 빌라 같은 게 있어요. 쭉 열 몇 개가. 그걸 잡아놓으셨더라고. 잡아놓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쩌냐고. 그래서 이게 이 지역이 딱 앞으로 언젠가는 묶일 것 같은데 시간 좀 걸리지 않겠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지하철역에서 거리로 봐서 한 3분? 2분? 이래. 근데 거기 포스코가 들어오는 거야. 포스코가 들어와서 딴 데는 필요 없고 고기하고 조금 더해서 여기를 해서 여기다가 뭘 올린다는 거야. 대박이지. 근데 언젠가는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 빌라 전세 끼고 사가지고 자기 투자금이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지금 가격 호가되는 게 15억, 20억 가까이 가는 거야. 9호선 라인이야, 서울 중에서도. 2, 3분 거리야. 대박이죠.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있을 때 좀 이게 역세권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뭐가 돼도 언젠간 돼요. 그런 것들 눈여겨보셔. 했다가 그게 잘 걸리면 빨리 될 수 있고 안 걸리면 좀 오래 가야 돼. 오래 가면 뭐 나중에 자식한테 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사무실 운영해가지고 이건 버는 건 푼돈이야, 푼돈. 근데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면 한 개만 터뜨려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지금 제가 부를 때는 이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은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몇 개를 터뜨리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까지 하고 싶게요. 중간에 그 어려운 시절을 한 10년을 겪었어. 그 왜 그냥 이분이 어떤 결단력이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투자를 유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100억 클럽 이런 게 있어. 그 자기들 때는 그렇게 얘기해. 우리 100억대 부자가 되다 이거야. 그래서 투자를 같이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사기꾼이 와갖고 들어보셨나 몰라? 조상 땅 찾기.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 이 사람 깜빵 가 있어요 지금. 변호사하고 요 사업을 하는 A라는 사람하고 둘이 요렇게 해갖고 투자를 시킨 거야. 여기다 투자한 거지. 그동안 번 거 상당 부분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 사람도 요 사람한테 지금 당한 거야. 변호사님 깜빵 가 있다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 피해자가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 지금. 100억 클럽이라고 그랬잖아. 한 3, 40명은 될 거야. 투자한 돈이 얼마야. 그래서 아주 나중에 회수하는데 일부만 회수하고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 10년간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 그러니까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것만 아니지. 저는 위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높이 평가하는 게 이분을 이게 자기가 번 돈 거의 대부분을 날려먹었어요.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남편분도 돌아가셨어. 그래서 요 관련해가지고 문제된 걸 남편한테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걸 저한테 보인 적이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멘탈이 중요한 거예요, 멘탈이. 누구든 힘들 수 있지. 근데 그걸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서. 그래서 제가 맨날 만날 때마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고. 어? 맨날 독초 오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한 10년 가까이. 어떻게 견뎌내는지 모르겠다고. 대단한 멘탈이에요, 대단한 멘탈.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람처럼 멘탈을 가지면 안 돼. 그런 멘탈도 대단한 멘탈이긴 한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와, 그래서 진짜 존경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많이 배워야 된다고 봐. 아까 그분. 예. 여러분 분명히 기회가 와. 안 오는 게 아니라 와. 근데 잡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때 굴곡이 있을 것이야.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작게 보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러면 못해. 아주 강한 멘탈로 끝까지 가야지.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봐요. 볼 때마다 존경해. 자, 잠깐 쉬겠습니다.